YTN 방송에선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던 이야기를 에필로그 Y에서 들려드립니다. 오늘 그 흥미로운 후일담의 주인공 YTN 기획탐사팀 고한석 기자의 목소리로 야심차게 출발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에필로그 Y 진행을 맡은 유다원입니다. YTN 보도와 또 방송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화면 뒤에 가려진 달콤살벌한 제작 뒷이야기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에필로그 Y 오늘 포문을 열어주실 첫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짜뉴스 검열은 물론이고요. 얼마 전엔 한국 팩트체크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YTN 기획탐사팀의 수장 고한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단장한 에필로그 Y 또 첫 손님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취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첫 게스트 손님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도 많은 이야기 들려주실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YTN 기획탐사팀이 어떤 팀인지 또 모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탐사팀은 일단 탐사보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요. 프로그램 이름이 탐사보고서 기록이에요. 그 이외에 팩트체크를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팩트체크 아이템은 보통 팩트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통 한 주에 2개 내지는 3개 아이템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 팩트체크 대상을 또 수상을 하셨다고요.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팩트와이를 31편이나 출품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 팀원들이 일궈낸 성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떠셨어요, 팀장으로서? 일단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네. 너무 기쁘고요. 팀의 어떤 욕심 그런 것보다도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컸고요.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관련한 팩트체크를 중점적으로 했고 그래서 1년 내내 31편을 했는데 사실 이 31편 안에는 각 한 편마다 팩트체크가 한 3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 따지면 거의 90편이 넘는 팩트체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관련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도 사실 그래서 보면서 이건 너무 진짜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짜 뉴스가 많았는데 취재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어요? 코로나19 초기에는 이게 워낙에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생기는 가짜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한으로 가는 어떤 의사가 비장한 각오로 쓴 글이 돌기도 하고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들의 아침 회의를 하면서 카톡 내용이 돌기도 하는데 직접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저도. 네. 대단히 그럴듯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잘못된 정보도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8월부터는 정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이후로는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들이 대부분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띠기 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팩트 체크를 해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대부분 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적인 차원에서 팩트 체크가 많이 이루어졌죠. 네, 사실 팩트와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말고도 정치 관련된 이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좀 다뤄지더라고요. 저희 시청자 게시판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런 건 왜 안 해주냐 좀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아이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자들이 직접 가지고 오는 건가요? 이게 사실 팩트 체크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아이템 선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한석 기자가 오늘 출연을 했다. 팩트 체크는 하기 쉽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한석 기자가 출연을 해서 말을 잘했다. 이걸 팩트 체크하려면 같이 판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같이 판단을 배제하고 팩트만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아이템을 선정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안들이 팩트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의견이 많이 버무려져 있거든요. 팩트와이 코너뿐 아니라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획탐사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제작물이 있어요. 바로 탐사보고서 기록인데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제작이 됐던 게 작년이더라고요. 12월 20일에 방송이 됐던 작품인데 혹시 올해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현재 진행 중인 이 아이템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이제 학교가 초중고가 등교 중단이 여러 번 반복되고 사실상 지난해 1년 내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학습 결손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떤 학습 격차가 나타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취재를 해서 지금 거의 제작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탐사 보고서 기록을 볼 때 또 생각이 났던 게 이제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이잖아요. 사실 짧게는 뭐 몇 달에서부터 길게는 몇 년까지 취재를 하고 네. 자료조사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이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2, 3개월 한 편 제작하는데 2, 3개월이 걸리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잘 몰라서 한 편당 꽤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몇 편을 만들고 나니까 좀 노하우가 생겨서 네. 그 제작 기간도 단축을 해보려고 그러고 그럼 아이템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제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내가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것 같다.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탐사보고서 기록의 모토가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를 찾아내서 기록하고 고발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부조리가 어떤 그 취재 대상이다 보니까 제보보다는 어떤 기획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부조리를 이야기를 해서 오랫동안 한 문제를 가지고 좀 취재를 해서 시청자들한테 그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외부의 뭐 압력이라든지 내부에서 이제 고 기자 이건 여기까지 합시다. 네. 이런 식의 압력이나 뭐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이런 건? 그렇죠. 그런 부담은 뭐 항상 있는 거긴 한데요. 아직까지 내부에서 압력은 없었고요. 외부의 압력은 그럼 외부의 압력 같은 경우는 저번 편이 줄기세포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줄기세포 시술, 불법 시술, 그다음에 줄기세포 관련한 의약품들이 좀 어떤 검증이 안 된 의약품들이 팔리고 있다 그런 거였는데 그 해당 제약사에서 뭐 소송을 건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압력으로 작용을 하죠. 탐사 보도에 대한 뭐 시청자들의 궁금증도 계속 있고 사실 요구도 있거든요. 뭐 뉴스 전문 채널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YTN에서 기획 탐사팀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기획탐사팀은 어떤 YTN 보도의 공백을 메운다? 처음에 출발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 회사는 발생 기사나 라이브 위주의 보도를 주로 했거든요. 이제는 이런 기획물이, 탐사 보도물이 YTN의 어떤 간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네, 오늘 들어보니까 팩트와이 뉴스 속에서 우리가 봤던 팩트와이나 이 탐사 보고서 기록을 통해서 그동안 좀 궁금했던 것들, 또 어려웠던 것들을 좀 많이 풀어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심도 있는 그런 뉴스, 또 정확한 뉴스 전해주시는 그런 기획 탐사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